여러분 어서 오세요. 저 최불암입니다. 날씨가 제법 차거나 혹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날들이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은 건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이 땅에서 80년 넘게 숨쉬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집을 거치며 배운 보석 같은 사실 하나를 전해주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둘러싼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셨습니까? 혹시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야. 이건 아까워서 못 버려라며 구석구석 박아둔 그 물건들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말이죠.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번뇌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업계의 덩어리더군요. 우리 옛사람들은 집은 사람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가 앉고 주인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집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 차게 마련이지요. 특히 나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 물건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식들의 운명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참으로 영리하고 부지런해서 큰 부를 일구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보면 발을 들이기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10년 전 신문 뭉치, 고장난 라디오, 구멍난 옷가지들 그걸 보물처럼 쌓아두더군요.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불암이 이게 다 내 고생의 흔적이야. 어떻게 버리나.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의 기운이 막히니 몸에 병이 들고 이상하게도 그 집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문턱에서 되돌아 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는 수행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둘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조차 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참된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낡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치우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것이 재물운이든 건강운이든 말이죠.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미련입니다. 그 미련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가문에 진정한 부귀영화가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무심코 곁에 둔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갉아먹는지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고 싶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남들 앞에 당당히 세우고 싶은 것. 그런데 말이죠. 정작 집안에 독을 키우고 있으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낡고 해진 옷,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는 않나요? 이 살 빼면 입어야지. 비싸게 준 건데 아까워. 이런 핑계들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가난의 찌꺼기가 됩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을 감싸는 제2의 피부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낡은 옷들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결핍을 배웁니다. 당당함 대신 위축됨을, 새로움 대신 정체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야 자식의 어깨에 새 옷 같은 서광이 비칩니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이 빠진 그릇, 금이 간 컵, 아직 쓸만한데 뭐 어때 하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를 관계의 균열이라 부릅니다. 이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내면은 그 집안의 화목은 깨지고 자식들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밥그릇은 곧 복그릇입니다. 깨진 복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준들 그 기운이 온전하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에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멈춰버린 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건전지를 끼우거나 내다 버리십시오. 멈춘 시계는 죽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시간이 멈춰 있으면 운의 흐름도 멈춥니다. 젊은이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집안의 기운이 과거에 묶여 있으니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요.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집의 맥박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나 구석에 말라 죽은 화분이 있다면 그것만큼 흉한 것이 없습니다. 식물은 생기를 뿜어내야 하는데 죽은 식물은 사기슬을 내뿜습니다. 자식들이 방에만 들어박혀 있고 활력이 없다면 혹시 집안 어딘가에 죽어가는 생명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비우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아이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 날개를 짓누르는 낡은 짐들을 치워줘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큰 봉투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미련이 담긴, 하지만 자식의 미래에는 짐이 될 그 물건들을 하나씩 담으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부귀후구라는 손님이 찾아와 앉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제 말이 좀 무겁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귀한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자, 이제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과 가장 바깥쪽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집에도 사람의 몸처럼 중요한 혈자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부엌과 현관입니다. 저는 수많은 집을 다니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를 이어 번창하는 집안은 이 두 곳이 늘 정갈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더군요. 반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은 이 혈자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먼저 부엌 이야기를 좀 해보지요. 부엌은 그 집안의 생명력이자 재물운의 원천입니다.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솥단지를 보물처럼 닦고 부엌 바닥을 정성껏 치우셨죠. 그건 단순히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해야 그 집안 식구들이 병치레를 안 하고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싱크대 밑에 쓰지 않는 냄비들이 녹슨 채로 쌓여 있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양념통들이 찬장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냉장고 안은 또 어떻고요? 언제 넣어둔지도 모르는 검은 봉지들이 뒤엉켜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썩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엌에 쌓인 잡동사니는 식구들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집안의 여주인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병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현관부터 치우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가장 귀한 손님인 복福과 재운이 들어오는 길목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수십 켤레 널브러져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으며 우산들이 뒤엉켜 있다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신발은 밖에 먼지와 나쁜 기운을 묻혀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밖에서의 나쁜 기운이 온 집안으로 퍼지게 됩니다. 밖에서 치이고 상처받은 자식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지러운 현관이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쉬어갈 곳이 있겠습니까? 현관은 밝아야 하고 무엇보다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딱 필요한 신발 한두 켤레만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으세요. 거울은 깨끗이 닦아 기운을 맑게 하십시오. 현관이 탁 트이면은 자식들의 앞길도 탁 트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치운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의 발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비우고 닦는 일입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오래 하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무대 위가 어수선하면 배우는 연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정돈되지 않으면
삶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찌든 때를 닦아내고 현관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즉 맑은 기운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집안의 급소를 뚫어주세요. 그래야 행운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치웠으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집안을 아무리 대궐처럼 깨끗이 닦아놓아도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도구도 뿜어져 나온다면 그 집은 결코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 물건보다 더 무서운 쓰레기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쓰레기더군요. 쉰이 넘고 예순이 넘으면 이제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그 집안의 가풍이 되고 자식들의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못 살겠다. 돈이 웬수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라며 한탄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이런 말들은 자식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 부모의 입술이 저주를 내뱉는데 세상 어느 신이 그 자식에게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만 부모의 말을 먹고 영혼을 채웁니다. 부모가 긍정과 감사의 말을 청소하듯 정갈하게 내뱉을 때 자식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는 법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말의 청소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침묵은 가장 고귀한 청소 도구입니다. 상대의 나쁜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담아두면 그것이 내 안에서 썩어 업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하고 넘기는 그 넉넉함이 바로 50살 이후에 가져야 할 인격의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은 쇠퇴해도 기품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 기품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정제된 언어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참견, 질투 섞인 비난, 과거의 영광에 대한 과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잡동사니들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하게 앉아 오늘 내가 내뱉은 말들을 되짚어 보세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라는 쓰레기를 던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 운명을 갉아먹는 한탄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신다면 먼저 입안을 청소하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괜찮다, 이 맑고 향기로운 말들로 집안 공기를 채워보세요.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가슴속에 맺힌 원망과 독서를 털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향기로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집은 진정한 성소가 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기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보고 배워 대대손손 부귀를 누리게 할 진짜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씨가 되어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운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낡은 물건을 비우고 현관과 부엌의 기운을 다스리며 입안의 말까지 정갈하게 닦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종착역은 결국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평온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무형의 자산입니다. 제가 팔순을 넘기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채우는 게임이 아니라 비우는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란 파도가 치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내가 가졌던 물건이 아니라 내가 남긴 향기더군요.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려 하고 쌓아두려 하고 집착하려 한다면 그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채
침몰해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든 돈 몇 푼일까요?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부모가 남긴 낡고 어지러운 집,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공기, 원망 섞인 말들은 그 어떤 재산보다 무서운 독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진짜 유산은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맑고 정갈한 분이셨다는 기억, 그리고 부모가 읽어놓은 비움의 공간에서 자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빈잔이라야 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비우는 것은 자식의 미래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매 부모가 먼저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자족의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할 때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비로소 탐욕에 눈멀지 않고 정직한 부를 일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청빈치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부귀북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거창하게 대청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책상 위 한 구석, 그렇게 조금씩 나를 누르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들을 걷어내십시오. 한 번에 치우려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저 수행하듯 기도하듯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너를 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련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햇살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비추는 서광이자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저물어가는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본 모습과 마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집이 깨끗해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그 이치를 깨달은 부모 밑에서 어찌 훌륭한 자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낡은 업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다가올 눈부신 복들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자손들의 앞날에 만복이 깃들기를 이 최불암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